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각 기수당 20명만 수강 가능한 만큼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매일경제TV, 머니투데이 방송, SBS 비지 등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예민수의 경제토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과 4월 증시 전망을 하겠습니다. 네. 3월도 다 가고 있고요. 네. 4월 선방했습니다. 그죠? 3월 선방했고요. 네, 이제 몇 가지 우려 섞였던 것이 네. 하나씩 해소되면서 뭐 GTC도 있었고 네. 실적도 그렇고 그다음에 FOMC 지나면서 FOMC 됐죠. 네. 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은 이제 올해 목표치를 한 3,000으로 올리는 맞아요. 곳이 몇 군데 네.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방보다는 위쪽을 열어놓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 맞죠. 예. 일단은 결과론적으로는 뭐 CPI, PPI가 헷갈리면서 다시 금리를 빨리 못 내리고 네. 그러니까 그럴 줄 그 알았는데 우려가 FOMC 이전에 있었잖아요. CPI, PPI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FOMC 뭐라 그랬죠? 결론적으로 FOMC는 네. 3번 점도표 유지 그러니까. 금리 인하 했는데 아주 심플하게 웬만하면 금리 인하는 해요. 그러니까. 그 말 믿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할 가능성이 좀 높지만 혹시 안 하고 7월 달에 되더라도 결국은 해요.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CPI, PPI가 약간 놀아갔지만 1, 2월 달은 일단 일시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점도표는 유지됐다. 그런데 보시면은 점도표 유지됐다는 거는 이 좀 금리가 인플레가 내려가야 되는데 인플레가 아직 의미 있게 내려가지 않았는데도 점도표 유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세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오늘 녹화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코어 PC가 2.5인가 2.8인가 나오는데 네, 2.8인 것 같은데 2.8 근원이 그렇고 코어는 2.45인데 업사이드가 나오면은 CPI, PPI 볼 때는 다른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높다 하더라도 다른 스탠스를 취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번에 그 CPI, PPI 이런 때 높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동시에 뭐가 했냐면 GDP 포켓을 높였어요. 올해 1.4%를 작년 연말에 시작했는데 2.1인가 올렸죠 지금. 그렇죠. 1분기 GDP 예측도 여전히 1.8, 2.1이에요. 그러면 2% 이상 되는 거다. 그럼 경기가 좋다는 거잖아요. 경기가 좋다는 건 연착륙 기대감을 높이는 거가 되지만은 동시에 아까 코어 PC도 높였거든요. 올해 연말이 2.4가 아니고 2.6이에요. 아니 올해 연말이 2.6인데 이번 달 나오는 게 2.8 나온들 그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러게요. 추세가 내려가는 거예요. 코어가 원래보다는 다소 높지만 그렇죠? 경제도 탄탄하고 실업률을 오히려 더 낮췄어요. 그런데 연방기금 금리는 원래대로 내춘다 했거든요. 물론 내년은 가봐야 되겠지만 이게 뭐냐? 올해까지는 일단 금리를 낮추는 액션을 분명히 취한다는 거야. 웬만하면. 그러니까 예. 왜 웬만하면이나 여기가 있지. 만약에 유가가 지금 82부인데 전쟁이 아주 확대돼서 모르는 이거예요. 90불 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게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 뭐 끝났지만 일본이 N 고를 못 하고 금리 그러니까 YCK 컨트롤을 그러니까 해제를 못 하고 계속 끌고 가면은 뭐 그런 것도 이슈도 있고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가지 나쁜 시나리오 따지면 금리 인하를 얘네들도 늦출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것도 있어요. 선거가 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쩔 수가 없어. 이거 한번 해야 돼. 이게 물가는 사실 조금 끈적끈적 덜커덕 오르는 게 맞아요. 네네. 그거 근데 신경 안 쓰게 뭐 동케어잖아, 그죠? 그죠? 뭐 그럴 수 있다. 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물가 목표치나 혹은 금리 목표치도 2%가 아니라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 그렇죠? 중립금리라는 걸 소식 네네. 올라가면서 기조 자체를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큰 시역이 없으면 내려간다는 걸 뭐 파월이 지금 사실은 좀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요. 예. 그 이게 그 저거는 있어요. 저기 그 뭡니까? 얘네들이 그 뭐 커머셜 그 저기 프로퍼티 그 상업용 부동산 이슈도 있고. 네, 그렇죠. 이슈 있긴 그렇죠. 하죠. 네. 그 갑자기 나왔을 때 금리 인하를 너무 늦춰가지고 혹시라도 빌미 나쁜 빌미가 이 선거 임박해서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큐티를 만지작거린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거 봤을 때는 밸런스를 갖추는데 액션을 한다. 그게 에브리바디 해피할 것 같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기조 하에서 장의 흐름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4월 전망 해볼게요. 네네. 4월에 일단 변수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이제 총선이 있고, 그렇죠. 그죠? 네. 또 뭐가 있네. 실적은 3월까지 실적이 4월에 초에 4월 5일 날 삼성전자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업데이트를 뭐 많이 하겠죠. 하이닉스, LG전자, 뭐 LG, 뭐 에코프로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난무하면서 기대와 실망이 막 오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요 변수는 1분기 실적을 체크하는 거예요. 예상에 부합해야 됩니다. 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그렇죠. 예. 아주 가열차게 올라갔는데 일단 지금 말씀드린 3월 달에 오늘 27일이니까 28일 날 배당락이 있죠. 각종 은행들 배당락이 내일이에요. 삼성전자 포함해서 분기 배당하는 거. 그거 하고 그리고 4월 달 뭐가 있습니까?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 전후해 가지고 혹시라도 이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감히 예측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의 정책이 강도가 혹시 변화가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의심의 눈초리가 있잖아요. 있죠. 이거 선거용 아니야? 뭐 아니야, 그런데 선거 끝나고도 계속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열차게 계속 뭘 낸다 그러면 이게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총선이 끝나면 다음 선거는 또 언제 있어요? 대선 있잖아. 네, 대선. 네, 그죠? 네. 그때까지 어쨌든 간에 정책을 하고 정치인들은 그렇죠. 이슈를 밀어붙여야지. 끌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명확한 우리 투자가들은 네. 지금 빼고 지금 힘 그렇죠. 뺐다가 그때 힘을 응축해서 4월 10일 이후에 재차하자 이런 분들도 있어서 오늘 은행주가 많이 빠지는 이유 중에 내일 배당락을 미리 예상한 것도 있고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좀 그런 건 있는데 제가 여당 편 드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여당이 만약 대표하거나 많이 지면은 세제 개편은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물론 야당이 이 그 기업 밸류를 완전 반대한다. 제가 그걸 뒷바인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세제 개편이나 이런 것이 추진이 늦어지거나 갑론을박에 있을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 생각해서 좀 뺀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게 두 번째 변수. 실적 뒤에서.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좀 되는 것 같으면 빨리 들어올 건데 원화가 강세가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엔화하고 위안화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5월 1일 날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5월 1일 정도 되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은 N 저효과, 지금 뭐 저기 뭐 국채 사고 뭐 한 거 효과도 결국은 N고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CPI 넘버도 계속 나올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한 달은 사람 다 상승할 것이고, 그 다음에 5월 1일 돼서 만약에 6월 달에 금리를 내린다는 게 좀 더 명확해지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럼 5월 지나면서부터는 원화 강세가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단기적으로 원화 강세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1분기 실적과 총선 전후와 환율에 대한 기대감과 경계감이 섞여 있기 때문에 비록 AI라든지 뭐 오늘은 그렇습니다만 뭐 제약바이오도 가고 2차 전지도 바닥에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받쳐준다면 긍정적으로 1분기 실적 좋고 환율도 1340에 더 이상 올라가진 않고 1350에 내려가고 총선 이후에도 근본적인 바뀌지 않는다면은 제 생각 봤을 때는 2800에서 안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저는 희망을 좀 갖고 있고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도체만 바꿔본다면 2600 이하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2600에서 2950 딱 중간이네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항상 이럴 때마다 이제 PBR이나 PER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금 올라왔죠. 네, 올라왔죠. 피- 11.3배 정도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어떤 밸류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보면 업사이드가 남아 있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한번 예, 보시겠습니까? 예. 12개월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 우리나라 코스피 PER인데요. 평균이 한 10.5배, 11배 안 됐습니다. 지금이 요게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약간 올라갔다 하면 11.3배 정도 되겠네. 약간 평균 약간 올라가네. 또는 네. 약간 올라간 거죠. 근데 21년도 코로나 직후에 14배. 아,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아무것도 없으면 거품이었죠. 내려갔다가 8배까지 내려갔다가 얼마 전에 이제 금리 인하 빨리 된다고 기대해가지고 13배 갔었죠. 어디까지 갈까요? 2,850 정도가 12배 조금 넘는 겁니다. 12배. 그래서 2,850까지는 볼 수 있을까? 여기까지가 지금 볼 수 있는 비지빌리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준 자체가 올라가야 돼요. 네. 미국은 뭐 보통 20배 그죠? 이익에 대해서 20배 주는데. 그렇죠. 우리는 맨날 10배야. 네,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그러는지. 희망을 그죠? 줄까요? 여기 네. 아까 PER로 11.3배에서 12몇 배 간다 했잖아요. 네. ROE가 아직 8% 돼서 그런데 우리가 PER이 이제 1배 이제 막 넘어가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PBR. PBR로. 과거 이렇게 낮았을 때가 0.8배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그렇죠. 때고 네, 일정인데 우리 일본도 작년 총과 1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PBR이 낮았어요. 1.1배인가 2배 정도. 지금 1.6배거든요. 한 40%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멀티플 확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0.9배 얼마까지 했잖아요. 예. 이 1배 넘어가는데 한 1.3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2배 정도까지는 1.12배 정도까지 오면 되지 않겠어? 최소한 그것이 아까 비슷한 넘버 네. 2,900 가까운 넘버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 재평가를 좀 정책적으로도 받기를 기대하고 그러면 네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지고 그러면 갈까요?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를 지금 50% 쓰느냐 말이 안 되죠. 이거 저희가 촬영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그렇죠. 이것도 하고 나면 나중에 또 저 사람 또 나와서 햇소리 하는 거 보니까 또 꼭지다 이러니 꼭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이포트를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데는 제가 자주 일주일에 한 두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데 이 얼마 전에 이번 주 월요일인가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건데 현금 20% 파시면 어떡하냐? 시장을 사라. 대한민국 밸류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형주 위주로 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행이고 자동차가 다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코덱스에 한 18% 넣고 ETF 인덱스로 뭐가 됐든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반도체가 20%. 근데 대형주 중심으로 삼성 하이닉스 엔비디아 그리고 나머지 소부장제는 ETF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한 40% 되는 거죠. 여기 정도가 네. 오케이고 그다음에 밸류업 4월 10일 전후 이게 자동차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은행이 들어갈 수도 있고 조선 방산 에너지 방산도 괜찮지만 하프로 10% 제약바이오 10%좀 맞나요? 나머지 거는 상대적으로 저는 이거는 약간 이 트레이딩 영역이라 봐서 8% 이렇게 했을 때 20%인데 이게 장이 많이 올라갔다 생각하면 현금은 30%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조금 오히려 네. 확보해 놓는 그 30%인데 여기서 빼면 안 되고요. 이 뒤쪽에서 많이 오른 거 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베스트인 거 같고요. 목표적으로 잘 20%는 그럼 본부장님 차원에서는 평균적으로 좀 가져가는 현금 비중이에요.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아주 초짜는 이것도 리스크하죠. 한 30% 40% 됐는데 욕심이 막 날 텐데 자기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면은 현금이 10% 이거는 위험해요. 이 꼭지일 단기 꼭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는 한다. 고수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한 20%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그 삼성전자 목표주가 에너지에서 9만 5천 원 하잖아요. 또 10만 원 보잖아요. 하이닉스는 20만 원 안 차 22만 원 보잖아요. 22만 원 얼마까지 보라고요? 시장이 과열할 때는 곱하기 0.9 하세요. 시장이 과열이 아니고 내가 욕심 부리면 0.8, 0.9, 0.8, 0.9 해가지고 그거 안전마진이 확보됐을 때만 그렇죠. 접근하는 거고 엔비디아는 제가 봤을 때 저는 한 1,300불 이상은 갈 것 같아요. 그럼 곱하기 거기는 0.7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거기 안정하니까. 그렇죠. 0.85배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가본다. 이런 생각. 1,300불 되나? 뭐 그 사람들 1,300불 이런 정도로 보시고 뭐 한미관에서 나머지도 비슷비슷하게 보시고 흔히 얘기하는 뭐 1조 이하짜리는 그건 이쪽에 영향이 드셔야 돼요. 같은 반도체가 아니에요. 실적이 안 나오면 꽝이거든요. 흔히 CXL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CXL은 HBM하고 다릅니다. CXL은 HBM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리더는 맞지만은 그게 시장이 뭐 27년도 20% 될지 15%일지 몰라요. 뉴로모핀.
그건 더 먼 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4월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4월 전망과 또 가상 포트 전략까지 김장열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